첫 번째 테마는 이겁니다. 바로 성결정권자. 사람의 성은 누가 결정한다? 결혼부터 말하면 아빠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성을 결정할 건데 지금 성염색체 유전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아빠의 성염색체는 XY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엄마의 성염색체는 XX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둘 다 주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주죠. 둘 중에 하나만 주니까 엄마는 XX 중에 하나만 주니까 엄마는 무조건 X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빠는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죠. 아빠가 X를 주면은 X랑 만나서 XX에 해당하는 바로 이런 딸들을 만들어낼 건데 아빠가 Y를 주는 경우에는 엄마는 무조건 X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Y를 줬을 경우에만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구다? 아빠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결정권이 없어 사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누구를 구박했어요? 여자를 구박했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대를 못 잇는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 원리를 알았다면 누굴 내쫓아야 돼?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놈의 시키, 너 때문에 아들이 안 나온다면서 그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Y를 줘야지만 남자를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쫓겨나는 아들이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엄마 왜 쫓아내? Y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아무튼 그래서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유머가 잘 안 되네요. 굉장히.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질 중에서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염색체의 종류는 X도 있고 Y도 있잖아. 바로 X염색체 위에 어떤 유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X염색체 위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되는 것들이 있고요. Y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성염색체 유전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X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인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반성유전이라 그래. 반성유전이라 불러주고요. Y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한성유전이라고 합니다. 한성유전이라 그래요. 이 반성유전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한성유전에 해당하는 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총 네 가지만 외우자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반성유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뭐냐면 반성유전 첫 번째가 바로 정록생명이에요. 적색과 녹색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을 정록생명이라고 하고요. 색에 대해서 맹인이다. 이게 생명이거든.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위험하겠죠? 적색이면 멈춰야 되고 녹색이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렵잖아. 근데 운전을 한 거야.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반성해야 돼. 그래서 정록생 반성유전의 첫 번째 얘가 정록생명이라는 거. 두 번째는 혈우병입니다. 고마워. 혈우병이 뭐냐면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 혈우병이에요. 코피가 났어. 우리 이렇게 휴지를 맞고 있으면 멈추잖아. 근데 이 친구는 안 멈춰. 어디 가야 돼? 응급실 가야 돼. 119 불러서 혈우병인 아이가 지금 피가 난다고 그러면 당장에 달려옵니다. 안 그러면 과취를 죽으니까. 근데 친구랑 싸웠어. 내가 혈우병인 거 알면서도. 어때야 돼? 반성해야겠죠. 그래서 반성유전의 두 번째 얘가 혈우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초파리 흰눈 유전자. 초파리 사진 보면은 눈이 원래 빨개요. 빨간데 하얀색 눈에 초파리가 태어난 거야. 약간 눈동자가 없는 느낌 같은 느낌으로 무섭죠. 무서우니까 날 무섭게 했으니까 무조건 반성해야 돼. 그래서 반성유전 요 세 가지로 기억을.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고맙지? 고마워요. 세 가지 반성유전 함께 기억해 주고요. 한성은 하나의 성이 몰려있는 거야. 하나의 성. 반성은 남자 여자 둘 다 X를 갖고 있으니까
한 성이라 할 수 없는데 하나의 성에 몰려있는 유전이다. 즉 남자에게만 나타난 유전이 한성 유전이에요. 한성 유전입니다. 자, 이거는 귓속털 과다증. 귓속털 과다증. 다시 말해서 여자한테는 귓속털 과다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귓속에 털이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 삐져나와요. 이만큼. 이게 삐져나와요. 아유 아버지 오늘 귓속털이 많이 자라셨어요. 야 넌 더 자랐다 야. 이렇게 서로 아빠와 자식이 그죠? 남자 자식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해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모과다증이라고 그래요. 이모과다증. 이모가 많다는 뜻이 아니야. 귀 이자에 털 못 삽니다. 귀의 털을 이모라 그래요. 이모과다증이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귀에서 이렇게 털이 많이 나는 사람. 그래서 귓속털 과다증이 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연예인이 있다.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일청인가? 아무튼 기상캐스터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귓속털 과다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들이 모인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귓속털 과다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당하는 귓속털 과다증 우리 책에는 잘 안 나와.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이 반성 유전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다음은 생명 유전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XY로 써 내려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생명이잖아. 생명이면은 X형 색채 위에 그 유전자가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남자이잖아. 남자인데 생명이면 XY에 X형 색채 위에 유전자가 있으면 생명인 거야.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걸까? 보니까 엄마가 생명이네. 엄마는 X인데 생명이 되려면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안 돼. 생명 유전자는 보니까 열성이야. 둘이 같이 있어야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있어야 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생명만 표현하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Y는 아빠가 Y를 줬을 거고요. 아빠는 정상이니까 이 X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상 남자는 무조건 이거 유전자가 전혀 없는 게 정상 남자입니다. XY라고 쓸 수가 있어요. 정상 남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여자는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일단 아빠가 X를 줬겠네요. 아빠가 정상 X를 줬고 엄마는 무조건 유전자가 있는 생명 유전자가 있는 걸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들인데 우리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입니다. 엄마가 X-를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야? 그럼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패턴도 읽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이죠. 정상인데 XX가 될 거고요. 얘도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인데 아빠가 X-를 줬을 테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엄마도 X-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둘 중에 뭔지 몰라. 그쵸?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 6번 정확히 알 수 없어. 뭔지 잘 몰라. 그리고 13번은 여기 하나 있죠.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뭐라고 불러주냐면 야 너는 정상이긴 한데 인자 하나를 보유하고 있잖아. 너는 보인자야.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보인자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14번도 보인자가 되겠네요. 14번도 보인자가 됩니다. 보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6번은 보인자인지 정상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4번도 볼까? 4번도 여자니까 XX. 네, XX인데 정상인 아빠와 정상. 근데 여기 9번이 나왔죠?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4번도 보인자네요. 4번도 보인자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왜? 9번이 나오려면 아빠가 Y를 주고 얘가 X- 하나를 줘야 되니까 무조건 보인자 하나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얘는 알 수 없죠. 이거 뒤에 거 X 주고 여기가 X 주면 되니까 얘도 알 수 없습니다. 얘도 알 수 없네요. 이것도 알 수 없네 진짜. 얘도 X-X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없네요. 10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 많아요. 2번도 XX인데 어떤가요? 자식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식 중에 X-가 있죠. 하나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죠? 보인자입니다.
얘도 보인자야. 보인자세요. 그래서 보인자가 몇 명이냐? 4명의 보인자가 있다. 알 수 없는 사람 2명이다. 나머지는 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일 경우에는 X, Y로 표현을 해서 가계도 분석을 해나가면 되고요. 자, 이런 열성, 우성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쫙 써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아래서부터 채워나가는 게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남은 거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우리가 다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오늘은 B파트까지만 배웠다고 해서 문제 풀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C하고 그 다음 파트 얼마 안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유전 파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